자, 쉬운 독일어를 공부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11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11강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뭘 공부했었냐면 그동안 다양하게 공부하지 못했던 동사들을 익히고 또 그 동사들의 의미도 알아보고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문장들도 만들어보고 이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이제 상당히 이상한 동사들이 있어요. 현재인칭에서 불규칙하게 변하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자, 규칙 동사와 불규칙 동사가 영어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영어는 현재인칭에서 불규칙하게 변하는 일은 없어요. 근데 이제 과거와 과거 분사에서 불규칙하게 변화하는 그런 동사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동사들을 우리가 불규칙 변화를 하는 동사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요. 독일어의 경우에는 그런 동사를 좀 강하게 변하네. 그래서 강변화 동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과거와 과거 분사가 규칙하고 좀 다르게 변화한다. 그러면 강하게 변하네. 강한 녀석이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불규칙 동사라는 말은 어떨 때 쓰는 거냐? 이거는 현재인칭 변화에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강변화 동사니 뭐 불규칙 동사니 뭐 이런 말들이 구분을 하는 게 상당히 골치 아프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강변화 동사가 현재인칭에서도 또 불규칙하게 변화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냥 불규칙 동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불규칙 동사라는 거는 규칙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규칙은 뭐냐? 규칙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와 과거와 과거분사가 어떤 일정한 변화를 겪는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리벤 동사는 다 안단 말이죠. Ich liebe dich 할 때 누구누구를 사랑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동사가 리벤 동사인데요. 요거는 규칙적인 변화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리벤, 립테 요게 과거고요. 과거 분사는 립트입니다. 규칙부터 만만치 않아. 규칙도 별로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어쨌든 규칙은 규칙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비해서 조금 더 골치 아프다. 하지만 어쨌든 규칙입니다. 과거는 이 어간에다가 테에를 붙인다. 그 다음에 과거 분사는 어간 립에다가 앞에는 게 뒤에는 트를 붙인다. 그래서 립트가 됩니다. 근데 불규칙 변화는 도대체 어떻게 변화를 하길래 우리가 불규칙이라고 하느냐. 규칙도 이미 마음에 안 드는데. 자,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sehen, 보다라는 뜻이죠. 요거의 과거는 sah입니다. 이 태가 안 붙네요. sehen, seht 하면 참 좋을 텐데 sah 뭐 요렇게 변해버려요. 그러더니 과거 분사도 gesehen 하면 참 좋을 텐데 gesehen 해버립니다. 과거는 규칙 변화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다른데 과거 완료는 과거 분사는 그렇게까지 다르다는 느낌이 들진 않아요.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fahren, fuhr, gefahren.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fahr 태가 되지 않고 fuhr가 됐어요. 이건 뭐 모음도 변화하고 태도 안 붙고 뭐 얘는 장난이 아니죠. 그런데 과거 분사에 가면은 gefahren 이래가지고 원래 얘가 규칙이었으면 gefahrt가 돼야 될 텐데 gefahren 이러니까는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앞에 gesehen하고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네, 과거 분사가 생각보다는 좀 그럴듯하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 그렇거나 저렇거나 이거는 그냥 불규칙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변화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외우셔야 됩니다. 하나 외우셔야 돼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안 외우셔도 되고요. 지금 여러분은 그럼 뭘 하라는 거냐? 이게 불규칙이란 것만 알면 돼요. sehen 동사나 fahren 동사가 불규칙한 동사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인칭에서 모종의 괘씸한 변화를 할 것이다. 그 변화는 뭐냐? 이런 거예요. 어간 모음에 아가 있으면 어간 모음이란 건 뭐냐면은 fahren 동사에 나오는 중간에 어간에 이거예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원형에서 동사의 원형에서 부정형이라고 하죠. 원형에서 에, n을 뺀 나머지가 어간이잖아요. 이 어간에 아가 있으면 어떻게 변하냐면은 아가 아 움라우트로 돼요.
그러니까 다시 넘어가서 fa가 fair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미의 변화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상하게 말을 했는데 다시 한번 보면 이런 거예요. fair한 동사의 어간은 fa죠. 이 fa가 fair가 된 다음에 원래 do는 st가 붙어야 되는 동사니까 do에서는 st가 붙어야 되죠. 현재인칭 변화가. 그래서 do fast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얘는 air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fa가 fair가 되고 그 다음에 원래 air는 t가 붙어야 되니까 air fair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는 어간 모음에 아가 있을 때고요. 아만 그러느냐? 에도 변화합니다. 에도 변화를 하는데 두 가지로 변화를 해요. 얘는 좀 더 복잡합니다. 얘는 얘가 장모음일 때 하고 얘가 단모음일 때 다르게 변화를 합니다. 만약에 얘가 장모음이면 어간 모음이 이 애가 되고 얘가 단모음이면 어간 모음이 이로 변화합니다. 아, 이게 무슨 소리냐 도대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스프레션 동사의 애는 얘는 단모음일까요? 장모음일까요? 네, 얘는 단모음이에요. 이 애 다음에 치하가 나오죠. 그래서 얘는 단모음입니다. 자음이 하나만 나와야 되는데 두 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얘는 단모음이에요. 스프레션 이러지. 스프레션 이러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애가 단수 2인칭에서 2로 변화합니다. 짧으니까 짧게 변화하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장모음이면 이렇게 변화할 거예요. 기니까 길게 변화하는 거예요. 짧으니까 짧게 변화할 겁니다. 스프레히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자, 원래 do는 st가 붙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do sprichst 이렇게 변화합니다. 자, 에어를 볼게요. 에어에서도 스프리히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에어는 원래 t가 붙어야 되는 변화죠. 단수 3인칭이니까. 그래서 에어 스프리히트 이렇게 변화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슐라펜 동사를 가지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슐라펜 동사도 불규칙 동사예요. 불규칙 동사라는 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사무용을 안 외워도 된다면서요. 네, 안 외워도 돼요. 하지만 슐라펜이 불규칙 동사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여기 나온 거 다 마찬가지예요. fahren, sprechen 다 불규칙 동사예요. 불규칙 변화를 하는 동사고요. 슐라펜이 불규칙 변화를 하는 동사다 보니까 단수 2인칭과 3인칭에서 아가 아 umlaut가 됩니다. 그래서 슐레프 이렇게 변화를 하는데 자, do에서는 여기 이 어간에 슐레프라고 하는 어간에 st가 붙을 거고요. 에어에서는 슐레프라고 하는 어간에 t가 붙을 거예요. 그래서 du schläfst 너는 자는구나. er schläft 그는 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불규칙 변화를 하는 동사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아직은 몰라요. 나중에는 여러분이 아셔야만 할 정도로 외워야 되는 품목이에요. 우리 영어에서도 제 아무리 언어 감각이 발달한 사람이라도 이거는 외우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법책이든지 맨 뒤에 보면은 동사의 3요형 변화가 나오는데 그거를 이렇게 쭉 외우시면은 아, 이게 불규칙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금방 파악하실 수 있는데요. 자, 이 불규칙 동사들은 어간에 모음이 있고 그 모음이 아와 에인 경우에 심각하게 해괴한 변화를 합니다. 얘네들은 단수 2인칭과 3인칭에서 아는 아 umlaut로 에는 이 에나 이로 변화를 합니다. 자, 그럼 다른 인칭에서는 안 변하나요? 안 변합니다. 단수 2인칭과 3인칭에서만 변화를 해요.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영어에서는 단수 3인칭에서 희한한 현재인칭 변화를 했어요. 독일어에 비하면 희한한 것도 아니죠. S나 ES가 붙었단 말이죠. 독일어는 뭐라도 하나 영어보다 조금 더 복잡해야 우리가 체면이 서잖아요. 그러니까 단수 2인칭에서도 변하자. 그 단수 2인칭과 3인칭에서 어간 모음이 변화하는 그런 변화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한 번에 여러분이 다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려우시고요. 이런 규칙이 있다. 그리고 몇 개만 이렇게 변화를 시켜보면서 갑자기 난데없이 이 동사가 원래 아움라우트가 붙는 동사가 아닌데 옴라우트가 붙었다. 그러면은 아, 얘가 현재인칭 변화를 했구나.
라는 거 정도만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어간 모음에 예가 들어가 있는 동사들을 단수 2인칭과 3인칭 뿐이 아니고 다른 인칭에서도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ehen 동사가 있고요. essen 동사가 있어요. 근데 sehen 동사는 예가 장모음이에요. 왜냐면 예 모음 다음에 하가 나왔으니까 이건 독일어에서 유일한 묵음 규칙에 해당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모음 다음에 하가 나오면 이 하는 묵음이 되고 그냥 죽기 뭐하니까 앞에 나온 모음을 장모음으로 만들어준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과적으로 에는 어간 모음의 에는 장모음이 되고요. 에센 동사는 지금 요 동사요. 에센 동사는 이 다음에 s가 두 개 겹쳐서 오죠. 요거는 단모음으로 만드는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모음 다음에 자음이 두 개가 연달아 나오면 그 모음은 단모음이 된다. 그 외에는 전부 장모음이다. 제가 발음 가르쳐 드릴 때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상기를 시켜 드리는 거고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sn 동사의 에는 단모음이고요. sehen 동사의 에는 장모음이에요. 자, 단모음은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단수 2인칭과 3인칭에서 에가 2로 변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장모음일 경우에는 단수 2인칭과 3인칭에서 에가 2에로 변한다, 이렇게 됐죠? 네, 나머지는 원래 인칭 변화에 따른 현재 인칭 변화를 그대로 따릅니다. 그래서 이히의 경우에는 어간 ze에 에가 붙는 거고요. 두는 z에 st가 붙었어요. 요거만 변한 거예요. 다른 건 다 똑같습니다. er, z, s는 z라고 하는 어간에 t만 붙었어요. 자, 존칭과 복수는 같이 가죠. 존복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존칭과 복수는 같이 가는데 다만 이어에서는 부정형이 아니고 어간에 트가 붙는 그런 변화를 한다. 이것도 규칙이에요. 규칙입니다. 자, essen 동사 볼게요. essen 동사는 ich esse, du isst, er, sie, es ist. 그 다음에 존칭과 복수에서는 기본적으로 같은데, essen으로 같은데 다만 이어에서만 s라고 하는 어간에 t가 붙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변화에서 뭐 대단히 달라지거나 너무너무 불규칙해가지고 난 도저히 외울 수가 없다, 이 정도는 아니에요. 이 정도는 아니고 어간 모음만 살짝 아주 살짝 변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애석하게도 살짝은 아니에요. 이게 애가 이 애로 변한다, 이거는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 싫은 현실이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뭐 받아들여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운 거는 어간 모음에 이 불규칙 동사들이 어간 모음에 아나 에가 들어있으면 단수 2인칭과 3인칭에서 이 아와 에가 변화를 한다, 여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동사들이 변화하는 모양을 살펴보면서 이 동사들을 이용해서 이 문장들을, 다음의 문장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독일로 간다. 제가 여태까지는 간다라는 의미로 문장을 만들 때 gehen 동사를 썼어요. 뭐 영어에서는 거울을 쓰니까요. 그래서 별 무리가 없었다고 생각하실 텐데 사실은 그는 독일로 간다, 이런 문장을 만들 때 gehen을 쓰는 것은 굉장히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독일로 걸어갈 리가 없잖아요. 뭔가 탈 것을 타고 가겠죠. 뭐 가까운 도시만 가도 걸어갈 리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뭔가를 타고 갈 것이 분명하다, 바퀴 달린 뭔가를. 그래서 그때는 fahren 동사를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fahren 동사를 안 썼냐면은 fahren 동사가 불규칙 동사고 어간 모음에 아가 들어가기 때문에 단수 2인칭과 3인칭에서 변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굉장히 고통스러우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안 썼었어요. 근데 이제는 씁니다. 자, 그 에요, 단수 3인칭이에요. 그
다음에 fahren 동사의 어간은 fa인데 이 fa가 단수 3인칭에서 fair가 되겠죠. 왜냐면 아가 아 umlaut가 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독일로 어떤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는 nach를 쓸 거고요. 독일은 Deutschland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보시고 써보시거나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네. Er fährt nach Deutschland.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요거 때문에 이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fahren 동사를 안 썼던 건데 이제 마음 놓고 쓰려고요. 이게 맞습니다. 독일 정도로 다른 나라로 갈 정도면 걸어가진 않을 것이다. 모르겠어. 아주 뭐 이상한 경우를 막 여러분이 생각해 내셔가지고 뭐 네덜란드와 독일의 국경 지역에 사는데 걸어서 뭐 독일로 뭐 간다 이렇게 하면은 뭐 할 말은 없어요. 그렇게까지 나오신다면. 그런데 보통은 뭔가를 타고 갈 것입니다. 자, 그녀는 버스를 타고 간다. 이제 명확하게 버스를 타고 간다라는 말을 드려요. 그녀는 sie. 자, 뭔가를 타고 가니까 당연히 이때도 gehen 동사를 쓰지 않고 fahren 동사를 쓸 건데 아가 아 umlaut로 변화를 하고 이렇게 어간에 트가 붙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버스를 타고 간다. 버스를 타고 영어 같으면 by bus 그럴 겁니다. 독일은 무엇을 가지고 무엇에 의해서 이런 의미로 mit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고요. 관사도 같이 써요. 근데 이 관사를 여러분이 이 형태는 배우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통째로 mit, them, muss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써보시고요. 자, es fährt mit dem Bus. 그 남자는 사과를 먹는다. 계속해서 3인칭 단수가 나오고 있어요. 그 남자 er 먹는다. 자, sn 동사인데 이 애가 단모음이니까 3인칭 단수에서 애가 이로 변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과는 배웠죠. 만들어 보시고 대조해 보세요. Der Mann isst einen Apfel. 그냥 사과를 이 관사 없이 쓰는 거는 잘못된 어법이고요. 반드시 관사에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목적격이라서요. einen Apfel 이렇게 돼요. Der Mann isst einen Apfel. 그 남자는 사과를 하나 먹습니다. 너 아직 안 자니? 자, 자다라는 동사는 schlafen이에요. 근데 schlafen 동사는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규칙 동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가 아 umlaut로 변해요. 어디서? 단수 2인칭과 3인칭에서. 그 다음에 이게 의문문이니까 동사가 먼저 나올 거예요. 주어가 누니까 schläfst. 그 다음에 너, 누. 그 다음에 아직 안 자니? 아직 뭐뭐 하지 않는다. noch nicht. 이런 말을 쓸 겁니다. schläfst du noch nicht? 너 아직 안 자니? 이렇게 씁니다. 그녀는 그 집을 보고 있다. 이 사진에 있는, 그림에 있는 광경이죠. 그녀가 집을 봅니다. 그녀, sie, 보다, sehen. sehen 동사는 불규칙 동사인데다가 아가 장모음이기 때문에 단수 2인칭과 3인칭에서 얘가 이 애로 변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그 집, das Haus. Sie sieht das Haus. 이렇게 됩니다. 그녀는 그 집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명사를 좀 더 공부를 하고 이번 시간까지 공부한 다양한 동사들과 명사를 결합해서 좀 더 풍부한 문장들을 만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Auf Wiedersehen!